오케이. 자, 고마워. 자, 갑니다. 아유, 사고뭉치. 아, 진짜. 오케이. 자, 이제 된 거죠? 마루님 된 거죠? 공유 갑니다. 다시 공유할게요. 고마워요. 자, 86번인데 잘 보셔야 돼요. 굉장히 낯선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와, 더럽게 어려워. 나 포기할래. 절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항상 회화 수업을 할 때 잘 들으시면 해석이 명확하게 되는 것들만 가지고 와요. 근데 예를 들면 자, 요거 한번 잘 보십시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중요한 표현은 뭐가 되냐면 지금 요 단어입니다. 페이라는 단어예요. 발음 안 하셔도 일단 괜찮아요. 제 발음만 들으세요. 페이, 페이, 페이. 페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소비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낭비하다라는 말을 랑, 페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소비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근데 여기 잘 보세요. 부페이라고 있어요. 소비하지 않아요. 근데 무엇을 소비하지 않냐면 이게 참 재밌어요. 자, 이 중에 요 단어 하나 분석할 거예요. 이 쯔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더하고 완전히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뭐뭐의라는 단어입니다. 자, 학습 잘 해주세요. 그러면 지금 이게 더로 바뀌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뭐뭐의 이거. 근데 뭐예요? 힘이죠. 리라는 단어. 근데 이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잘 보시면 무슨 힘이냐면 추이호이라는 단어입니다. 추이라는 단어는 불다라는 단어예요. 이게 추이예요. 단어 하나 외울 수 있겠죠? 오늘 요 단어 하나 외우세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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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다예요. 후 부는 거. 부는 거. 추이. 그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요 단어 있죠? 호이. 이건 추이가 아니라 호이예요. 호이. 호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원래 뜻은 먼지라는 단어입니다. 먼지. 먼지. 그러면 이제 눈치 빠른 분들은 느낌 왔습니다. 초이, 호이, 쯔리가 무슨 뜻이냐? 먼지를 부는 힘. 이렇게 해석되는 거야. 느낌 오셨죠? 희수님 너무 감사해요. 제 비서 역할 해주느라고. 채팅창에 지금 희수님께서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자, 희수님 박수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자, 그래서 초이, 호이, 쯔리. 먼지를 부는 힘. 어려운 힘이에요? 아니요. 겁나 쉬운 힘이에요. 그냥 호 하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앞에가 뭐예요? 부페이. 소비하지도 않아요. 무엇을? 먼지 부는 힘을. 그럼 이 말은 의역하면 뭘까요? 식은죽 먹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그대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부페이, 초이호이즐리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죠? 소리가 안 들리지만 각자 한번 해보세요. 그냥 부페이, 초이호이즐리, 부페이, 초이호이즐리 이렇게 돼요. 그래서 먼지를 부는 힘을 쓰지 않고도 여기까지. 의역하면 손쉽게 이거예요. 됐죠? 근데 문장이 두 개로 나뉜 것 뿐입니다. 손쉽게 뭐 한 거예요? 요거. 요 단어는 이미 한 적이 있습니다. 가오띵, 가오띵. 가오띵이 뭐였습니까? 처리했다, 해결했다, 성공했다, 성사시켰다, 완벽하게 해냈다. 이 모든 의미가 다 가오띵, 가오띵, 가오띵 이 안에 들어있다고 그랬죠. 이게 진짜 많이 쓰는 회화체라고 그랬어요. 사실은 지금 이 전체 문장에서 중국인이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은 바로 얘입니다. 가오띵. 근데 우리는 가오띵을 모르니까 이런 거나 쓰는 거예요. 해결했다 그러면 지혜주에 이런 거 쓰거나 완성했다 그러면 완청 이런 거 쓰거나 성공했다 그러면成功 이런 거 쓰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재밌게도 중국인은 그냥 간단하게 가오띵 그럼 끝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사실 실제적으로 중국에 와서 경험을 해봐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한국에서는 계속 책에 나와 있는 내용만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인이 듣고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어색함은 있다. 그래서 중국 유학을 오는 게 맞기는 맞아요, 사실은. 아침에 일어나면 시장 아줌마가 까오띵, 그렇죠? 식당에 가면 아저씨가 까오띵, 이런 걸 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다 해결하시고. 자, 어쨌든 문장은 마무리가 됐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 바자문이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어법을 안 배우신 분들을 위해서. 얘는
뭐뭐 을을이라는 전치사예요. 뭐뭐 을을 그냥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내 돈 을, 내 밥 을, 선생님 수업 을 강조하고 싶으면 바자문을 쓰고요. 바로 뒤에 목적어를 놓는 겁니다. 그래서 바, 시칭 그럼 무슨 말이에요? 상황을 그 사정들을 이렇게 해석되는 거야. 마무리 뭐예요? 搞定了 처리했습니다. 해결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전체 문장은 사실은 겁나 어려워 보이지만 이 세 개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만 기억하셔도 성공인 거야. 나는 그냥 요거 기억해야 되겠다. 不费吹灰之力. 不费吹灰之力. 시군중 먹기로 손쉽게 요거 하나 기억하던지 아니면 해결했다. 완성했다. 성공했다. 搞定了. 搞定了. 요거 기억하던지 아니면 어떤 일을 把事情什么什么什么 내 밥을 把我的饭什么什么什么 이 바라는 단어를 쓰는 법을 외워야 되겠다. 알아서 골라가십시오. 이렇게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한 문장 배운 게 아니에요. 저희는 지금. 이 안에는 고급자, 중급자, 초급자의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문을 만들 때 그냥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그냥 어떤 책에서 퍼와가지고 가르치나 절대 아닙니다.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하기 때문에 자,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렇게 한 문장이 끝이 났습니다. 이제는 자, 약속한 거 한번 실천을 해볼게요. 마이크 다 한번 열어주십시오. 자, 이제는 시끄러워도 괜찮아요. 제가 수업을 안 할 거니까 잡음이 있어도 돼요. 상관없어요. 제가 시작하면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는데 제가 한번 읽고 제 속도대로 여러분들이 읽고 여러분들이 한 번 읽고 끝나면 제가 속도 조금 당기고 여러분 또 멈추면 제가 속도 좀 당기고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산발적으로 막 하지 마시고 약속대로만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만 읽어보는 거예요. 제 발음대로 끊어서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끊어 읽기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따라오세요. 중국어의 마지막은 끊어 읽기예요. 고수가 되려면 끊어 읽기가 마지막에 돼야 됩니다. 됐죠? 제가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他不费吹灰之力就把事情搞定了。시작. 他不费吹灰之力就把事情搞定了。 오케이. 야, 이렇게 약속하니까 너무 좋다. 지난주는 진짜 도떼기 시장이었어요.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정말 제 스스로에게 미안하더라니까요. 아니, 야, 이거 수업이 이게 뭐냐 퀄리티가. 근데 오늘 이게 너무 좋다. 약속하고 하니까. 지금 새로운 분 들어오셨는데 지금 약속을 잘 모르셔가지고. 자, 넘어갑니다. 속도 당길 거예요. 느껴질 정도로 속도를 당길 거니까 한번 최대한 해보자고요. 하다가 혀가 꼬여서 혓바닥이 떨어지더라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他不费吹灰之力就把事情搞定了。他不费吹灰之力把事情搞定了。 와, 생각보다 발음들이 좋으신데? 자, 마지막은 진짜 대화하듯이 하겠습니다. 중국 사람의 그 말투 속도대로 제가 할 거니까요. 제가 시작 안 해도 제 말 끝나면 바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他不费吹灰之力就把事情搞定了。不费吹灰之力就把事情搞定了。 오케이. 자, 한 분의 목소리만 조금 들려서 여러분들 안 하셔도 되고요.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문장이 쭉 오다가 얘가 지금 사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얘에서 큰 강조가 생기는 분이 있어요, 지금. 예를 들면 他不费吹灰之力就把事情 이렇게 事情 얘만 올라가시는 분이 있거든요. 남성분 중에. 근데 그렇게 안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 있는 非도 사성이고요. 리도 사성이고요. 시도 사성이고요. 띵도 사성이에요. 그럼 그렇게 발음하셨다면 다 그렇게 써야 돼요. 他不费吹灰之力就把事情搞定了。 근데 중국인 이렇게 안 해요. 지난 시간에 했었죠. 사성이지만 살짝 떨어쳐야 됩니다. 너무 높게 가시면 안 돼요. 他不费吹灰之力就把事情搞定了。 이렇게 가거든요. 느낌 오셨죠? 업로드 영상으로 다시 한번 발음 연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윤성님, 제가 그런 것 같네요. 또 자진 신고하시는 분, 멋진 남성님. 괜찮아요. 지금 윤성님만 제가 그냥 해드린 거지 나머지 분들 문제가 엄청 많은데
여성분들이랑 안 한 거예요. 제가 일부러. 윤성님 괜찮았어요. 그 남자다 진짜 너무 멋지다. 네, 제가 원조였어요. 희수 괜찮아. 자, 좋습니다. 분위기 좋아요. 분위기 몰아서 그 다음 문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은 우리 초급자들을 위해서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그렇다고 본인이 모른다고 나 초급인가 이러실 필요 없어요. 이해되셨죠? 중국인이 많이 사용하는 거라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자, 마이크를 열어놨기 때문에 일단 열어놓으세요. 하나씩 번갈아 가면서 할 거거든요. 힘들게 계속 손을 움직이면 안 되니까 자, 한 번은 열고 한 번은 놓고 이런 식으로 진행할게요. 열려 있으니까 지금 86번 일단 중국어만 보고요. 일단 각자 발음해보세요. 각자. 제가 안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再不告诉我，我就不客气了。告诉我，我就不客气了。 오케이. 한 번만 더 할게요. 시작. 你再不告诉我，我就不客气了。我就不客气了。 오케이. 자, 보세요. 제가 지금 일단 제 실수니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성조 피님 표시가 잘못된 게 있어요. 지금 성조 표시가 잘못된 거. 일단 첫 번째 수는 경성으로 발음을 하는 겁니다. 수 이게 아니죠. 아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렇죠. 뿌라는 단어 느낌은 오셨죠? 얘가 지금 사성으로 발음되면 안 됩니다. 거의 그냥 경성으로 발음하시면 돼요. 그렇죠? 뭐 이성으로 발음할 필요도 없어요. 뒤에가 까오 사성이니까 짜이 부가오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됐죠? 그냥 짜이보 그냥 뿌는 툭 놓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괜찮고요. 아, 요것도 지금 여기가 지금 티가 많이 나는구나. 그쵸? 얘 사성 아니잖아요. 얘는 진짜로 이성이잖아요. 그쵸? 무커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무커. 죄송해요. 만들 때 좀 급하게 하느라고 살짝 놓쳤습니다. 자, 발음 나쁘지 않고요. 이제 여러분들 그 발음에서 조금 더 중국인스럽게 하는 법만 가르쳐 드릴 거예요. 일단은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 안 끄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잡음이 없어요. 나머지 분들. 그때는 지난 시간에는 주위에 사람들이 계속 소리를 내가지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마이크 끄지 마세요. 그냥 제가 말씀해 주세요 하면 말씀해 주시고 본인만 발음 연습 안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연습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마이크 끄세요. 자, 86번. 너 계속해서 안 알려주면 나 화낸다 그랬어요. 여기에 핵심은 어디가 있냐면 바로 얘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계속해서는 여러분 알겠지만 찌쉬라는 단어가 있어요. 희수님 좀 적어주세요. 채팅판에 자 적어주세요. 찌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계속하면 찌쉬예요. 그냥 한국인한테는 그냥 찌쉬예요. 계속은 얘밖에 없어요. 네. 그렇지 않아요? 그럼 여기서 지금 한국어로 계속해서라고 나왔다고 여기서 찌쉬라는 단어를 집어넣으면 니 찌쉬不告诉我我就不客气了 이렇게 가야 되느냐? 그렇게 말하면 이제 한국인 티가 100% 난 겁니다. 중국인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누군가한테 협박할 때는 무조건 짜이뿌라는 단어를 씁니다. 기억하세요. 제가 올려드린 대로 일단 적으세요. 협박. 물론 뭐 엄청난 협박은 아니고요. 근데 상대방한테 뭔가 너 이거 안 하면 이렇게 돼.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조금 잡음이 있는데 본인이 소리가 좀 있는 것 같으시면 마이크를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누군지 몰라가지고. 자, 그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아낄게요. 너 계속 나에게 말을 안 해주면 이렇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다 부가오수워 이거였잖아요. 그래서 니 짜이 부가오수워 이렇게 쓰는 거예요. 너 계속 나에게 말해주지 않으면 그럼 문장을 좀 바꿔볼게요. 활용을 해볼게요. 너 계속 약을 안 먹으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 희수님이 좀 적어주세요. 니 짜이 부치 药 그렇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니 짜이 부치 药 같이 발음할까요? 시작. 그러면 뒷문장은 뭐가 와야 되는지 알겠죠? 뒷문장은 그 결과가 오면 돼요. 예를 들면 너 계속 약을 안 먹으면 너 죽어. 뭐 이렇게 오는 거야. 니就死了 이렇게 오는 거야. 그럼 여러분 법칙을 이렇게 한번 외워볼게요. 우리 요거 한번 볼게요. 니在不什么什么就什么什么了 이 세 가지로 패턴을 적어놓으세요. 在不什么什么就什么什么了 이게 그냥 완벽한 회화체의 패턴입니다. 완벽해요. 그럼 여기에 동사를 적당하게 집어넣기만 하면 돼요. 이건 진짜 할 만한 거예요.
이러면 또 역시 여러분들은 50문장, 100문장을 외운 거예요, 지금. 한 번 보고 넘어가지 마세요, 절대. 그럼 이제 우리가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되셨나요?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어차피 우리 지금 비서님, 희수님께서 채팅으로 다 올려드릴 거니까 저는 너무 편하네요. 갑자기 지금 왜 이렇게 편하지 나는? 자, 저는 지금 희수님 때문에 어떤 상황이냐면 저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진짜 중국어예요. 제가 이렇게 올려드리는 게. 이런 걸 진짜 써야 돼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래요? 省市. 근데 중국인들은 보통 여기에 얼화를 붙여서 省事. 시작? 오케이. 자, 봐봐요. 그럼 여기에 제가 러를 붙이고 我省事了. 시작? 我省事了. 여러분 앞에 있는 省이라는 단어는 중국어 하신 분들 좀 아시죠? 이게 뭔지 아세요? 반성? 절약하다. 두 가지 의미 있어요. 두 가지 의미. 이게 만약에 싱이라는 발음으로 해석이 되면 이게 두 가지 발음이거든요. 하나는 싱이에요. 싱. 반싱 할 때. 반싱 하면 반성하다. 반성하다. 네, 그땐 싱이고요. 성 하면 지혜성이라고 해서 절약하다가 돼요. 절약하다. 그래서 성설은 그럼 무슨 뜻이냐면 일을 절약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채팅창에 글을 올리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너무나 멋진 희수님께서 쓰고 있어요. 저 대신. 그럼 저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아유, 我省事了.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중국인이 듣고 와, 중국어 겁나 잘한다.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省事를 모르니까 我不用做. 뭐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진짜 이게 중문과들은 이런 거 알아야 되거든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그렇지 지금 썼잖아요. 희수님 뭐라고 썼어요? 일손을 덜다라고 썼잖아요. 네, 사전적인 의미로. 그러니까 요겁니다. 그렇죠? 아무튼 희수님 덕분에 양희수님 덕분에 저는 省事了我省事了太感谢您了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자, 갑자기 지금 살짝 삼천포로 빠졌다가 돌아왔고요. 자, 그러면 협박의 내용 짜이뿌 什么什么就什么什么了 이거 가지고 우리 문장 한번 좀 만들어 봅시다. 간단히 어쨌든 업로드 시킬 거니까. 자, 이런 거요. 너 약을 계속 안 먹으면 너 이러다 죽어. 아까 어떻게 했어요? 你再不吃药你再不吃药，你就死了。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하나만 더 만들어 볼까요? 희수님이 적어줄 거니까. 너 지금 안 일어나면, 그러니까 기상을 안 하면, 잠자고 있는데 지금 안 일어나면, 아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너 지금 안 일어나면 지각해 임마.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저 혼자 할게요. 희수님은 써주시고 你再不起床 벌써 적었어. 나 말도 안 했는데. 와, 이분 뭐예요? AI야? 뭐야 이거 지금 어떻게 된 거야? 희수님은 유튜브 라방 할 때부터 항상 이랬어요. 자판 속도 엄청 빨라. 채팅을 많이 하나 봐요. 중국 사람하고. 자, 그냥 그대로 읽으면 돼요. 채팅창 보고 你再不起床就迟到了 시작. 你再不起床就迟到了。起床起床， 삼성 이성이에요. 발음 起床起床，不起床不起床，你再不起床你再不起床就迟到了迟到了，就迟到了 마지막 한 번만 하겠습니다. 你再不起床就迟到了 시작. 你再不起床就迟到了。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문장 많이 배우셨죠? 자, 이렇게 해서 협박까지 배웠어요. 이제 협박 잘할 수 있겠죠, 여러분? 자, 갑니다. 자, 이제는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 87번. 자, 이것도 일단은 초중급 정도의 수준이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표현이에요. 일단 단어만 좀 아시면 되는데 한국어 보시면 그는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좀 서면적인 느낌이 있지만 대화에서 그냥 쓰는 표현입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궁금했던 건 뭐냐면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런 거는 알죠. 뭐 그냥 쪼어 쓰면 되잖아요. 뭐 부쪼어 저런 이래도 되고, 그렇죠? 아니 뭐 정단이라는 뭐 이런 동사도 있긴 한데
그거보다 훨씬 많이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중국인이. 그게 바로 예예요. 찐이라는 동사입니다. 찐, 사성이에요. 근데 뒤에 따오라는 단어를 붙여서 찐따오 저런 이렇게 써요. 따오라는 단어는 왜 붙이는 거냐면요. 자, 그냥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따오는 결과 보어라는 친구예요. 근데 얘 결과 보어의 의미는 좀 어렵지만 들어보세요. 결과 보어의 의미는 어떤 일을 해낸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찐, 저런 그러면 책임을 다한다 이런 가벼운 표현이에요. 근데 찐따오 저런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한번 얘가 힘을 준 거예요. 책임을 다해낸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어에는 이런 한 단어 가지고 힘을 더 실어주는 강조형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중국 생활 좀 해보시거나 중국어 막 중급 고급으로 올라가잖아요. 강조형을 잘 사용을 하셔야 중국어 회화체가 굉장히 수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 요 단어 있죠. 중국어에서 제일 많이 쓰는 강조체 1위. 그게 바로 커예요. 커. 제 수업을 많이 들었던 분들은 요거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아요. 뭐죠? 코카콜라. 콜라. 그쵸. 네, 중국어로 지은 이름 중에 가장 잘 지었다는 그 이름. 네. 코카콜라, 是吧? 코카콜라. 비슷하죠? 비슷하 잘 지었어요. 얼마나 비슷해요. 발음도 비슷하죠? 근데 너무나 재밌는 건 해석이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이 이름은 진짜 최고의 이름. 외국 브랜드 중에서 제일 잘 지은 이름. 이거 말고 또 하나 잘 지은 게 벤츠. 네, 펀츠. 발음도 비슷하죠? 근데 펀츠라는 단어의 해석이 뭔지 아세요? 질주하다. 이름 진짜 잘 졌어. 그러니까 벤츠는 그러니까 중국에서 외제차 1위예요 지금. 1위. 판매율 1위. 그러니까 중국의 이 북경에 진짜 길 나가잖아요. 그냥 뭐 밖에 나갈 필요도 없어요. 제가 봉쇄당하면서 지하주차장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3주 동안. 네, 지하주차장에서 벤츠 구경을 정말 제 그냥 주차 자리 뭐 왼쪽 오른쪽 할 것 없어요. 앞뒤 다 벤츠예요 그냥. 네. 저는 현대. 애국자. 애국자. 현대. 돈은 있는데 애국자. 그래서 현대인데 아무튼 자 다시 돌아와서 코카콜라 해석해 드릴게요 제가. 코카콜라의 의미 중에 7가지 의미가 있는데 다 해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 중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강조의 의미가 언제 쓰이냐면 그 뒤에 수어를 붙이면 이건 그냥 강조입니다. 수어 붙이면 예쁘다가 뭐예요? 피아오량이죠. 앞에 커를 붙이잖아요. 그러면 더럽게 예쁜 거예요. 그냥 비싸요. 꾸인데 비싼데 앞에 커가 붙잖아요. 겁나 비싼 거예요. 근데 우리는 커를 모르니까 그냥 뭐만 써요 맨날? 헌만 써요. 이제 우리 헌 안 써버려. 왜? 그냥 강조하는 거죠 뭐 아무 때나. 문쌤 줌 수업 겁나 좋아. 그냥 어디 가서 헌하오 이러면 거짓말이 좀 들어있어요. 그래서 중국인의 말투 안에 헌이 들어가잖아요. 이제 앞으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이건 유튜브 채널에 많이 나와. 이런 말은 많이 나와요. 강사들이 항상 얘기하는데요. 헌이라고 붙이는 건 중국 사람들이 체면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냥 붙여준 거예요. 그리고 중국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특징이 뭐냐면 형용사 한 단어만 쓰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형용사 앞에 뭔가를 붙여야 되는데 다른 단어를 쓰면 너무 진심 같고 가장 쉬운 게 헌이에요. 그래서 너 잘생겼다 그럴 때도 니 장더 슈아이 이렇게 안 하고요. 很帅 해주는 거예요. 너 중국어 잘한다 할 때도 와, 니더 한유 그냥 거기도 하오 이렇게 하면 어색한 거예요. 스스로가 뭔가 근질근질한 그냥 하오. 근데 막 듣는 사람은 좋아가지고 막 난리 나죠. 중국어 그만해도 되겠다. 근데 그거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그하오 이렇게 썼잖아요. 그럼 진짜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앞에 커를 붙인 진짜 이 평가를 받기에는 굉장히 어렵죠. 걔 중국어 진짜 더럽게 잘해. 타하유 그하오 이렇게 말 못해요. 잘 안 해줘요. 됐죠? 그럼 잘 보세요. 여기에 지금 나와 있던 것 중에 얘가 이 러 있잖아요. 얘 지금 수로죠. 뭔지 알죠? 뭐예요?
기쁠 낙자예요. 기쁘다. 기뻐. 어. 응. 그럼 앞에 커가 붙었으면 뭐예요? 더럽게 기뻐. 더럽게 기쁘다. 더럽게 기뻐. 근데 앞에 있는 거 해석하면서 어쩔 수 없이 커의 두 번째 의미를 가르쳐 드릴 수밖에 없어요. 커 뒤에 신체 부위가 오잖아요. 커 뒤에 신체 부위가 오잖아요. 코는 주둥이잖아요. 신체 네. 부위가 오면 그 신체 부위에 딱 맞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거우 해석되시죠? 뭐예요? 네. 입에 입에 딱 맞고 입에 즐겁다. 딱 맞아. 아주 와, 콜라 한 모금 먹었는데 입에 딱 맞고 겁나 기뻐. 그게 코카콜라 이름이에요. 근데 누가 안 사 먹겠어요? 와. 그러니까 막 소문에 막 중국 인구 반절이 코카콜라 중독이라고 막 옛날에 막 뭐 코카콜라 뭐 한 병에 뭐 월급하고 가격이 똑같은데 그걸 다 사 먹는다. 그건 다 구라 뻥이고 그건 아니에요. 코카콜라는 원래 쌌어요. 중국에서도. 지금도 겁나 싸고 한 300원이면 사 먹으니까. 예. 자, 아무튼 자, 어디까지 하다가 여기까지 지금 왔는데 강조가 중요하다. 강조.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찐따오에 따오를 좀 붙였다. 찐따오 责任 책임을 다 지어낸다. 여기까지. 근데 앞에 没有만 붙이면 부정형이 되는 겁니다. 没有尽到责任 발음해 볼까요? 시작. 没有没有尽到责任 해석은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근데 앞에는 그냥 책임을 수식하는 표현 아무거나 붙이면 되죠. 근데 여기에 지금 보세요. 잘 보세요. 주어가 빠져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냥 他没有尽到父母的责任 이렇게 해도 그는 다하지 못했다 부모의 책임을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주어라는 단어의 의미가 중국어로 무슨 뜻이 있냐면 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되다. 그러면 做父母가 무슨 뜻일까요? 부모가 되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뭐냐면 강조체. 그냥 한국어로 말할 때 부모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어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이 사람은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부모 된 책임을 다하지 못했어 이렇게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중국인들은 여기서 做父母的责任 이렇게 많이 씁니다. 자, 지금 수업을 듣는 전체적인 반응을 제가 지금 오뿌님과 별이님과 앨리스님을 통해서만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수업의 대표예요. 여러분들이 표정 관리를 잘 해주셔야 나머지 분들이 원활하게 돌아가요. 지금 여러분들 표정 보고 한 번 더 설명하고 이러고 있거든요. 지금 표정이 좋아야 돼요. 그럼 넘어가는 거예요. 자, 앨리스님 표정 좋아졌어요. 넘어갈게요. 그러면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맡깁니다. 숙제를 내는 건데요. 잘 보세요. 쪼어라는 단어 여기까지는 그대로 남겨놓는 거예요. 공부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남겨놓는 거예요. 그리고 얘만 계속 바꾸는 거예요. 다른 단어로. 자, 첫 번째 단어로 바꿔볼까요?兒子, 아들. 그럼 뭐예요? 아들 된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뭐 부모님한테요. 그 앞에 이제 부모님에 대한 이런 얘기가 있다 치고 뭐라고 합니까? 他没有尽到做儿子的责任. 시작. 他没有尽到做儿子的责任 좀 빠르게 제 발음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他没有尽到做儿子的责任.他没有尽到做儿子的责任 오케이. 그는 남자친구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내 생일날 나한테 명품백을 사주지 않았어요.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책임 못한 거지 뭐. 그냥 못한 거예요. 자, 갑니다. 자, 그럼 갑니다. 他没有尽到做男朋友的责任. 시작. 他没有尽到做男朋友的责任. 老师 라오스 안 할 거예요. 제가 찔릴까봐 라오스 안 해. 라오공은 남편입니다. 그는 남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어요. 뭐 월급을 안 가져왔거나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들을 안 봐주거나 육아를 나 혼자 해 막. 내 남편 어디 갔어 이 인간 막 이런 거죠. 갑니다. 그러면 他没有尽到做老公的责任. 시작. 他没有尽有到老公的责任. 저老公的责任.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지금 여자 위주로 좀 하고 있는데 남자분들도 바꾸면 되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여자친구로서 책임을 못했다 그러면 타 메이어 찐다오 쪼니 벙여다 잘 이러면 되는 거고 아내로서의 책임을 하지 못했다. 아침에 밥을 안 줘요. 뭐 안 줄 수도 있지. 달라 그러면 쫓겨나. 자, 타 메이어 찐다오 쪼 치즈다 잘 뭐 이러면 되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87번 문장 하나로 여러분들은 엄청난 문장을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네. 자, 공부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됐고요. 저 질문 있어요. 질문 좋아요. 누구십니까? 자,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차차용. 에? 저 차차요. 아, 차차님이 남자분 아니었어요? 저 여자예요. 아, 미안해요. 아니, 진짜 괜찮아요. 미안해요. 오케이. 여자분. 아니. 이제 좀, 더 정답게 다가갈게요. 전 남자분인 줄 알고 대충 대답했거든요. 죄송해요. 차차님, 해주세요. 괜찮습니다. 네. 네. 저 아까 그 콜라 얘기할 때 나온 거, 네. 그거가 강조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 친구들이 막 얘기할 때 막 그거를 그냥 그것만 안 쓰고 그하오츠라, 그하오라 이런 식으로 뒤에 러를 계속 붙여서 쓰던데 응.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면? 아니요. 야, 이거는 똑같아요, 여기까지 가면 좀 어법이 좀 복잡해지니까 이 그럼. 러라는 어기조사를 붙이고요. 그 셔머 이게 하나의 세트예요. 그래서 지금 친구분들이 했던 그 말이 완벽한 거예요. 可好吃了 이렇게 하는 거예요. 文老师讲的可好了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러는 과거형이 아니에요. 과거형 아니에요. 네, 지금 채팅창에 도스가 문장 하나 올렸거든요. 可淘气了 굉장히 멋진 표현을 올려놨어요. 지금 다오치라는 말은 어린애가 말을 더럽게 안 듣는다는 뜻이에요. 개구장이. 그래서 아유, 这个孩子可淘气了 아니면 我儿子可淘气了 그러면 우리 아들 겁나 개구쟁이에요. 이런 말. 차차님 고마워요. 아, 차차님 이제 두 가지를 얻었어요. 여성인 것도 알았고 좋은 질문 또 같이 나눴고 너무 감사해요. 고민이 좀 해결되셨나요? 네, 그리고 뭔가 네? 이거랑 같이 쓰던 게 또 그거 말고 라하오출라 이렇게도 많이 말하길래 그걸 같이 응? 쓰는 거예요, 맨날 애들이. 좋아요, 똑같은 좋아요. 거죠? 그럼 똑같은 다 어감이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쓰는 그 모든 감탄의 느낌은 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많아요. 뭐蛮好吃了 이런 것도 있고요. 可好吃了 이런 것도 있고요. 아니면 挺什么什么的 뭐 이런 것도 있고요. 怪什么什么的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이 고정 배치로 쓰이는 형태가 진짜 많아. 매우라고 사용되어지는. 이해되시죠? 제가 지금 아이고야 희수 야 중국어 잘한다 진짜. 채팅창 한번 보세요. 우리 정말 이런 사람들 때문에 省事了 제가 지금 일손이 벌고 있어요. 아이고야 희수야 이렇게 대단한 것들 다 가르쳐주면 어떻게 해. 이거 다 다음 주에 가르쳐주려고 그랬는데. 자, 희수님이 지금 올려준 것 중에 야, 이 친구는 중국인가? 뭐 이렇게 잘해? 제이라는 단어 하나 올려놨죠. 제이. 요건 진짜 정말 토속적이다. 이건 진짜 그냥 중국인이 쓰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근데 조금 이 제이를 쓰면 살짝 뭔가 이 뒷골목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여성분들은 안 썼으면 좀 좋겠는데 괜찮아. 이 준영이랑 좀 써봐요. 자, 제이라는 단어. 제이 요 단어는 매우 기가 막히게라고 쓸 수 있습니다. 제이 好吃 이렇게 써요. 그러면 와 끝내줘 장난 아니야. 야 끝장나 뭐 이런 정도의 느낌. 속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와 있는 저 단어가 이제 북경에서 많이 쓰는 회화체거든요. 북경 사투리라고 돼 있어요. 사전에는. 이게 토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겁나 맛있어 그럴 때 토이 好吃 이러면 그냥 얘는 북경에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에서 절대 책에서 못 봐요. 어디서 보냐면 아마 제 책에서는 볼 수 있을 거예요. 네, 제 책 홍보 좀 해야 되나? 자, 제 책에서는 볼 수 있어요. 네, 제 책에서는 올려놨는데 아무튼 토이 好吃 그러면 와 겁나 맛있어. 우리 그리고 이 희수님이 또 밑에다가 투어 위챗 중국어 더 부라고 적어놨죠. 투어 셔머셔머 더 부 하면 뭐뭐 덕분이다. 뭐 덕분이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위챗 중국어 덕분이다. 혹시 마음이 있으면 연락을 주시면 충분히 이제 얼마든지 같이 공부할 수 있다라는 걸 제가 잠깐 홍보를 좀 하고요. 제가 그래요. 홍보를 진짜 안 해요. 수업을 듣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무료 체험이 있다는 것까지 얘기를 해주네요.
3일 무료라고 좀 적어줘. 3일. 3일이나 무료로 해줘요. 자, 그만해. 그만해요. 한 5과정 정도 있다고 얘기 좀 해줘요. 아이, 그만해. 3년 진행했는데, 이제 등록수가 10,000명을 넘었다고 한번 좀 해줘요. 아이, 됐어. 하지 마. 야, 진짜 하나도 안 했네. 나 혼자 얘기했네. 채팅창에 아무것도 안 올라왔어요. 자, 아이고, 잘했어요.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너무 구질구질하다. 자, 88편. 자, 본론으로 들어옵니다. 자, 오늘 제가 요거 진짜 오늘 힘 좀 줬어요. 요거는 제가 힘 좀 줬어요. 야, 요걸 가르칠 수 있다는 건 진짜 영광입니다. 아마 요거 하고 수업 끝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좀 들어요. 오늘 좀 노가리를 좀 많이 깠네요. 그는 주량이 엄청 세고 일단 술을 마시면 죽을 때까지 마셔요. 야, 술 좋아하시는 분들 좋겠다. 이거 진짜 중국인들하고 써먹으면. 그냥 앞쪽은 간단하게 갈게요. 첫 번째 문장. 그냥 이거잖아요. 지오량은 그냥 주량. 이건 다양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써도 돼요. 걔 주량이 겁나 좋아 그러면 그냥 타 지오량 하오 이렇게 써도 상관없고요. 아니면 지금 요거처럼 타 하오지오량 이렇게 많이 써요. 대화체에서는. 네, 하오지오량. 원라오시 하오지오량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저는 하나도 못 마시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아니면 지오량 很好 아니면 아까 전에 우리가 배웠던 거 타더 지오량 可好了 뭐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아니면 타 지오량 贼好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지오량이니까 양이기 때문에 좀 크다라는 형태로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타 지오량 很大야 이렇게도 많이 씁니다. 네, 주량이 많다라고 안 하고 좀 크다라고 많이 써요. 얘네들 형용사로. 타 지오량 可大了 뭐 이렇게 하거나 타 지오량 忒大야 이렇게 써도 되고 타 지오량 贼大야 뭐 이래도 되고 타 지오량 蛮大的 뭐 이래도 되고 자, 오늘은 뭐 매우 뭐뭐하다 특집처럼 업로드 영상 보시면 진행이 좀 될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건 뒷문장이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도 누구? 죽을 때까지. 요거. 죽을 때까지 아니면 죽어라 뭐뭐 한다. 이런 말 하잖아요. 아주 그냥 죽어라 마셔. 아주 그냥. 걔는 일을 한 번 하면 죽어라 일만 해. 뭐 이런 그 죽어 뭐 요거 있죠. 근데 이걸 막 이게 아니고요. 이걸 잘 보시면 왕스리 이렇게 속돼요. 그대로 직역하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왕이라는 단어는 뭐뭐를 향하여고요. 스라는 건 죽음이니까 죽음을 향해서라고 해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의역을 하면 죽을 때까지 뭐 한다. 그래서 뒤쪽에 동사 하나를 붙이면 돼요. 왕스리 허 이렇게 하면 돼요. 시작. 왕스리 허. 오케이. 좋아요. 자, 이거는 진짜 완전 토속적인 중국어 표현이니까 참고만 하시고 굳이 뭐 어디가 사용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 회화체에서 일단 씁니다. 자, 문장은 마무리해 볼게요. 자, 喝酒还要往死里喝. 시작. 喝酒还要往死里喝。 오케이. 死里喝，对，往死里工作. 시작. 往死里工作그럼 죽어라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왕스리에 죽어라 뭐뭐 한다. 요걸 좀 기억을 좀 해보시면 이건 사실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뭐 어법적인 것도 아니고요. 그냥 왕스리 왕스리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혹시 드라마에 관심이 좀 있어지면 중국 드라마를 보면 아주 깜짝깜짝 놀랄 거예요, 진짜. 와, 이젠 들리는구나. 근데 왕스리를 모르면 사람 이름인 줄 알아요. 왕스리에 이거 아니에요. 네, 왕씨 집안은 절대 아닙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막 그랬거든요. 무슨 단어인지 모르니까 다 사람 이름인 줄 알았어요. 진짜. 정말 다 그래요. 어려운 사람 이름인가 보다 내가 모를 리가 없어. 근데 제가 다 몰랐던 거죠. 알고 보니까. 드라마를 좀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게 지금 사실 죽어라 수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별로 안 죽어도 되겠네. 통과하겠습니다. 하나 더 하죠 뭐. 이렇게 된 거. 자, 야 이거 40분하고 안 끊기니까 너무 좋죠? 네. 응. 야 정말 돈이 좋은 거예요. 그렇죠? 야 돈이 좋아요. 돈 좀 썼더니 또 이렇게 잘 됐네. 너무 좋아. 어떻게 화질이나 음질 괜찮습니까, 여러분? 네, 좋아요. 준영이 고마워. 마지막 대답. 제 목소리 드디어 알아들을 수 있네요.
들려. 준영아, 너 목소리 너무 좋구나. 준영이 목소리 너무 좋다, 야. 你的声音可好听了啊. 나도 목소리 좋다는 얘기 많이 들어. 아, 맞아. 한 가지. 제가 요즘에 올리고 있는 1분 만에 중국인 되기 듣고 계세요? 여러분? 네. 그래요? 아니, 제가 네. 초급자들 맞춤형 수업을 계속 좀 안 했어요.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또 고집이 있어가지고. 근데 해야 될 것 같아서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생각보다 저한테는 시간 투자가 많이 되니까 여러분 1분밖에 안 된다고 너무 얕잡아 보지 마시고 진짜 화장실 가서라도 한 5번 정도는 들어보세요. 그러면 어느덧 그렇죠? 문쌤이 내 옆에 있는 듯 뭐 이런 거 느껴질 거거든요. 제 목소리가 막 하루 동안 계속 울려 퍼지는 거죠. 나름 목소리 깔고 수업하니까 잘 좀 제 느낌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그거 한 100개 모아지면 진짜 여러분 정말 큰 자료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좀 지지해 주시고 혼자만 보지 마세요. 그건 제 유튜브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너무 속내를 드러냈나? 이거?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구독자도 좀 올라가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어쨌든 여러분 또 다음 주 정도에 제가 또 야심차게 준비한 새로운 콘텐츠가 나갑니다. 좀 기대 좀 해주시고 별짓 다 해요. 그냥 채널이 없어지기 전에 하고 싶은 거 다 하려고요. 그냥 여러분 가족 같으니까 그냥 얘기해도 되나? 제가 꿈이 어렸을 때 꿈이 MC였거든요. 제가 그래서 저 위트에 있는 MC가 되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 채널에서 조금 하려고 북경에 사는 이제 한인들의 삶을 좀 공유하려고 해요. 그래서 각 영역별로 분야별로 이렇게 그래서 직장을 잡는 분들에게도 도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중국의 생활을 또 원하시는 분이거나 뭐 중국에서는 이렇게 한인들이 열심히 사는구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섞여 있는 좀 이런 벤치마킹을 좀 해서 짝퉁 영상을 좀 만들어내려고 하거든요. 올라오면 싫어요만 누르지 마시고 바쁘지 않으시면 공유 좀 해주세요. 아셨죠? 자, 창피하니까 얼른 넘어갈게요. 88번 보죠. 89번. 자, 89번. 자, 마지막입니다. 오늘 수업의 마지막. 자, 이런 일은 조급하면 안 된다. 이런 일은 조급하면 안 돼. 전화가 들어왔어요. 일단 끄고. 죄송해요. 자, 앞문장은 먼저 한번 빠르게 보겠습니다. 제 발음을 좀 흉내내십시오. 这种事儿不能着急. 시작. 这种事儿不能着急。 문쌤 유튜브는 그렇게 조급하게 하시면 안 돼요. 这种事儿不能着急. 시작. 这种事儿不能着急。 전 엄청 급한데 지금 마음이. 자, 뒷문장 잘 보세요. 힌트. 자, 너무나 중요한 건 여기 있습니다. 그대로 해석할 거예요. 빨간 글씨만 먼저 보겠습니다. 발음 따라오세요. 一口吃个胖子. 시작. 一口吃个胖子。一口吃个胖子. 시작. 一口吃个胖子。 자, 앞에 不能을 붙여볼게요. 不能一口吃个胖子. 시작. 不能一口吃个胖子。 그대로 해석합니다. 잘 들어주세요. 一口 한 입. 한 입. 吃 먹어요. 근데 먹고 나서 얘가 변합니다. 뭘로 변하냐면 胖子 뚱뚱한 사람으로 변해요. 그러면 한 입을 먹었는데 뚱뚱해진다. 한국어의 속담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죠? 첫 술에 배부르다. 근데 그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 뿌넝을 붙이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렇죠? 뿌넝, 一口吃个胖子.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你别着急, 조급해 하지 마. 이럴 때 쓰는 거야. 정말 멋있는 표현입니다. 一口吃个胖子. 근데 자 마무리합니다. 초급자들 잘 들어보세요. 왜 얘를 썼느냐? 哪儿能 이제 요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哪儿이라는 단어는 중국어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소를 나타내는 어디. 맞죠? 住在哪儿? 你在哪儿啊? 어딨냐? 哪儿. 두 번째는 부정형을 표현하는 어디. 한국어로 말하면 걔가 어디가 잘생겼냐? 내가 어디 돈이 있겠냐? 그게 날. 근데 보통 여기에 얼화를 붙입니다. 북경 사람들이. 그래서 만약에 날농이라고 하면 해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디 가능하겠냐? 라는 강조치입니다.
여기서도 지금 그냥 不能을 써도 됐어요. 这种事儿不能着急不能一口吃个胖子 근데 뒤에 不能을 쓰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앞에 不能이 있잖아요. 네. 중국인은 중복하는 걸 싫어해요. 앞에 不能이 있기 때문에 뒤에는 살짝 느낌 바꿔서 쓰는 게 이 사람들한테 몸에 배 있어요. 근데 이걸 这种事儿不能着急不能一口吃个胖子不能싫은 거야. 그거는 그냥 어떤 책에서 뭐 시를 읽거나 문장을 만들 때나 그렇게 쓰지 대화에서는 살짝 바꿔줘요. 그죠? 这种事儿不能着急哪能一口吃个胖子呀? 어디 첫 술에 배부르겠냐 임마. 이런 말들. 됐죠? 야, 내가 어디 돈이 있겠냐? 와 이런 거야. 또야, 我哪有钱?我哪有钱? 근데 이렇게 안 쓰고 그냥 我没有钱 이렇게 써도 되잖아요. 근데 느낌이 안 나요. 나 돈 없어. 이게 아닌 거야. 이게 아니라 뭐라 그래? 야, 돈이 어디 있겠어? 너 씨, 내가 돈이 어디 있어 임마. 요 말투를 어떻게 좀 중국어로도 표현해야 되는데 맨날 그냥 我没有钱, 我没有钱. 그러면 그냥 상대방이 듣고 뭐라고 그래요? 말하기 싫구나 네가 나랑 지금. 야야 꺼져. 그게 아니라고. 我哪有钱? 이러면 진짜 다시는 돈 안 빌려. 진짜예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런 걸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마지막 문장 날이라는 단어까지 해서 마무리를 해버렸습니다. 괜찮으셨나요? 네. 자, 좀 수업은 상관없지만 사적인 얘기를 좀 하면 제가 사실은 이제 그 광고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줌 수업을 오픈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한국에 계신 분들이나 전 세계에 계신 분들하고 좀 만나는 시간을 가지려고 제가 일단은 초급 대상으로 반을 하나 오픈을 합니다. 줌 반을 오픈을 해요. 네. 지금 그리고 이 수업은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표현 100개까지 하고 끝내기로 이미 약속이 돼 있는 시작부터 그렇게 약속을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100번이 거의 다 됐어요. 그리고 1번부터 보고 싶으시면 제 유튜브에 업로드 영상들을 다 보시면 100번까지 다 이제 연결이 될 거예요. 그다음 이거 가지고 계속 복습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혹시나 여러분들 주중에 이렇게 좀 만나서 수업을 좀 듣고 싶다 하시면 제가 이제 반을 오픈해서 일단은 첫 번째 강의는 제가 좀 여러분들하고 뭐 죄송하지만 뭐 시험 삼아서 수업을 진행한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 좀 익숙해지려고 한 건 맞습니다. 죄송해요. 여러분들 이용해서 너무 죄송하고요. 나름대로 좀 괜찮다 싶어서 줌이 좀 퀄리티가 나쁘지 않다 싶어서 수업을 지금 이제 공지 올린 건 9월 2일과 3일에 이제 무료 체험단을 모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광고하는 루트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좀 있어야만이 이게 좀 가능한 일이라 지금은 일단은 그냥 공지는 해놨습니다. 오픈은 좀 해놓은 상태고 혹시 궁금하시거나 체험단을 좀 해보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 저한테 연락을 하시면 되거든요. 제가 공유를 다시 한 이유는 그냥 홍보 좀 하려고요. 홍보 좀 해도 돼요? 네. 대답 5분 안 하셨죠? 죄송해요. 자, 그래도 홍보해야지. 근데 어디 있는지 못 찾겠다. 안 할게요. 그냥. 别着急， 아, 그렇죠. 这种事儿不能着急哪儿能 최고. 네. 그러면 이 뒤에 숨겨져 있나 보구나. 안 해도 돼요. 저 당황하지 않았어요. 당황 잘 안 해요. 괜찮아요. 얼굴 빨개졌어요? 괜찮아요. 네. 아무튼 혹시 마음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고 체험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한국인한테 어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배울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위챗 중국어로도 어법을 하고 있어요. 희수님도 지금 열심히 듣고 있는데 그거보다는 좀 실시간으로 만나서 한국인과 어법을 좀 끝내고 그리고 어법과 회화를 좀 같이 접목해서 하고 싶다. 그래서 회화 어법이라는 걸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한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은 시간을 재고해 본 건 아니니까. 근데 체험단을 통해서 일단 하루 수업량을 체크를 좀 하려고 합니다. 9월 2일과 3일. 시간은 제가 일단 체험단은 목요일, 금요일 밤 지금 저희가 이게 9시잖아요. 목요일, 금요일 밤 8시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8시예요. 중국 시간은 7시가 되고요. 8시. 맞아요. 한국 시간 8시.
혹시 마음에 있으시면 저한테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그냥 위챗으로 연락 주시면 돼요. 제 위챗 아이디 아니면 그냥 유튜브로 말씀하셔도 되고요. 그 주위에 아시는 분들 혹시라도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홍보해 주셔서 제가 북경에 있지만 조금은 생생한 강의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수업 스타일 때 어느 정도 좀 아시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조금은 더 디테일하게 어법과 회화를 같이 접목해서 상황별 회화도 같이 보고 그다음 중국인이 가장 많이 쓰는 회화들, 이제 어법들만 모아서 어법이 여러분 중국의 어법이 여러분 진짜 정식적으로 공부하시려면 진짜 한 3, 40시간 정도 공부하셔야 돼요. 수업을 들으려면. 근데 그 어법들을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제 개인적인 느낌은 그래요. 딱 회화에 많이 나오는 어법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걸 좀 도와드리고 싶고요. 일단 가격이나 이런 거 하나도 정해진 게 없어요, 지금. 일단 그것도 좀 저렴하게 책정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고 주위에 많이 홍보도 좀 부탁드리고요. 이거보다 지금 이 무료로 강의하는 것보다 한 3배 정도 열심히 강의하겠습니다. 자, 죄송해요. 헛소리야. 이게 지금도 열심히 했어요. 지금도 열심히 했습니다. 자, 오케이. 마루님, 차차님 감사하고요. 오늘 강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로드 영상은 내일 아침 전에 다 올려드릴 테니까 확인하시고 도움되시면 좋겠고 다음 주에 역시 다음 주에는 체험단, 무료 체험단 수업을 하게 되면 그 수업이 끝나고 바로 이어서 이 수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만나야죠. 그리고 100개의 표현이 끝나고 나도 그 이후에 어쨌든 좀 어떤 강의를 할지 고민을 좀 해서 여러분 만날 계획이 있으니까 너무 100개 얼마 안 남았잖아. 한 3주 안에 끝나거든요. 3주도 아니지 2주만 하면 끝날 것 같은데 그 이후에도 만날 기회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한국에 계신 분들 건강 잘 지키세요. 네, 여기만 너무 편한 것 같아요. 너무 죄송한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저는 또 크리스찬이라서 여러분들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니까 힘내시고 건강 잘 지키시고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봬요. 바이바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쉬우니까 제가 먼저 갈게요. 안녕히 계세요.